안녕하십니까. 대한신미치과학회 국제이사직을 맡고 있는 서울스마트치과 김현동 원장입니다. 대노를 통해 대한신미치과학회 일원으로 수요 세미나 시리즈 강연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디지털 치약의 임상 저변화에 발맞추어 심미적인 치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치과 3D 프린터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월에 대한신미치과학회와 긴밀한 국제학술 교류를 맺고 있는 일본 신미치과학회의 초청을 받아 대한신미치과학회에서 오사카 치과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참관하고 합동 심포지엄을 했던 행사 모습입니다. 대한신미치과학회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여러 국가의 신미치과 관련 학회들과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미치과 주제와 관련하여 국제 학술 교류를 희망하시는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환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우선 3D 프린터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내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도 아울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같이 진료를 보고 있는 치과의원 임상 영역에서 3D 프린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든 분과의 학술대회 및 강연을 참여해보면 디지털 치의학에 대한 주제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이를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보철학을 전공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 보철물의 원활한 가공과 인상 체득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8년 전 치과의원을 개원할 당시에도 구강 스캐너와 보철물 원내 가공과 관련된 여러 장비들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완전한 시설을 갖추기에 필요한 비용이 꽤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원 2년차가 되는 해에 트리오스 3 구강 스캐너와 DLP 3D 프린터를 처음 구비하는 것으로 디지털 치약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구강 스캐너 사용 빈도가 증가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프라임 스캔을 더 구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LCD 3D 프린터를 원내에 비치하여 여러 가지 적응층에 맞는 출력물들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약을 도입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라면 구강 스캐너와 3D 프린터 한 대쯤은 같이 구비를 해서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현재 구강 스캐너가 치과 임상 환경에 보급된 정도는 30% 정도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임상 환경에서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흔하지 않았던 장비였는데 어느새 주변 10개의 치과 중 3개의 치과가 이미 구강 스캐너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서처럼 본격적으로 치과 내 디지털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기에 앞으로도 더 짧은 시간 안에 구강 스캐너의 활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3D 프린터와 관련된 치과 시장도 교정, 보철, 임플란트를 활용 영역으로 하여 그 시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과 내 필수 장비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3D 프린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란 구강 스캐너와 CAD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의 입체 모델을 디자인한 후 이를 레이어 형태로 변환하여 가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각 층마다 물질을 분사하거나 또는 층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물체를 제조하는 방식이라 영어로는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적층 방식의 가공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은 1980년대 일본의 자동차 디자이너 히데요 코다마였습니다. 오른쪽 도면과 같이 수조 안에서 작업판을 들어올리면서 광원중합을 통해 폴리머를 경화하여 물체를 3차원으로 제작하고자 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3D 프린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 필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출력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과 소재에 따라 여러 카테고리의 3D 프린터로 분류되어 구분되기도 합니다. 왼쪽의 표에서와 같이 출력하고자 하는 제조물의 기본 소재 형태가 고체 입자냐, 액체냐, 파우더냐에 따라 크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입자 형태로 출력물을 쌓아가는 3D 프린터의 방식을 FDM이라고 합니다. 폴리머를 필라멘트 형식으로 고체하여 이를 X, Y축으로 이동하는 노즐이 필라멘트를 열로 녹이면서 작업함 위에 쌓아가는 형태의 원리입니다. 소재의 장비가 매우 저렴한 것이 장점이며
다른 3D 프린터 방식에 비해 출력이 종료된 이후에 후처리가 비교적 간단한 것도 특징입니다. 평균적으로 출력물의 디자인을 원형 그대로 표현하는 해상도가 좀 부족한 편이어서 정밀 가공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시제품 또는 치과 영역에서는 진단 모델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간편한 것이 장점이지만 필라멘트를 열로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분자들의 사용적 유해성과 관련하여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고체를 녹여 쌓아가는 방식보다 진일보하여 도입된 방식은 폴리젯이라는 3D 프린터입니다. 폴리젯 3D 프린터는 다양한 색상을 가진 소재들을 액체 폴리머 형태로 작업판에 분사를 하고 이를 경화시켜 입체 출력물들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사무실에 흔히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다만 폴리젯 프린터는 X, Y축 이외에 Z축으로 이동하면서 3차원으로 쌓아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산업용으로 아디다스 운동화나 자전거 헬멧 등 복잡한 형상의 디자인을 가공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치과 영역에서는 의치와 같이 치아의 플랜지가 색상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원피스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장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폴리젯 방식의 프린터는 사용이 매우 간편하고 정밀성이 있으며 다양한 소재를 섞어 출력물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장비가 매우 크고 장비 가격이 비싼 대형 장비이기 때문에 치과의원 원내에 설치하고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폴리젯과 같이 노즐이 움직이면서 액체를 분사하는 방식과 대비되는 방식은 바로 액체 폴리머를 수조에 담아 수조 내에서 작업판을 움직이는 수조용 3D 프린터입니다. 보통 수조를 배트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배트를 이용하고 있는 3D 프린터 방식들이 SLA, DLP, LCD입니다. 쉽게 개념적으로는 동일하게 Z축으로 작업판이 이동해 갈 때 이를 경화시키는 광원이 점 광원이냐 편 광원이냐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3D 프린터 방식이기도 한 SLA, 즉 스테레오 리소그라피 장비는 XY축의 픽셀 하나하나에 레이저 광원이 다 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CAD로 디자인한 3차원 물체의 단면 중에 모든 픽셀을 하나하나 경화시키는 방식이어서 정확도가 매우 뛰어난 반면에 장비가 크고 역시 가격이 비싸며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경화 방식을 다소 간소화한 것이 면 경화 방식의 DLP 3D 프린터입니다. 3차원 물체의 단면 형상들을 연속적으로 빔 프로젝터에서 영사시킴으로써 각각의 층을 광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중앙부에서 벗어난 부분들의 정확도가 다소 왜곡이 될 수 있는 점들이 한계이나 치과 내에서 사용한 물체의 스케일 정도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왜곡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점 단위에서 면 단위로 경화시키기 때문에 출력 속도가 매우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광원 또한 프로젝터 타입으로 간소화가 되어 3D 프린터 장비의 사이즈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방법입니다. 이 DLP 3D 프린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치과의원 내에 3D 프린터를 구비하고 사용하는 환경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첫 3D 프린터로 DLP 방식의 3D 프린터를 구매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광원을 프로젝터 방식이 아닌 LCD 판넬로 교체한 3D 프린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LCD 해상도에 따라 정밀한 출력이 가능하고 LCD 판넬만 주기적으로 교체하면 유지관리도 용이한 점들이 장점이어서 최근에 소형화 3D 프린터는 거의 LCD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LCD 프린터에는 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사용하는 컬러 LCD 판넬에 편광 필름을 붙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45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갖는 단색 광원만이 필요한 LCD 프린터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단색 광원 LCD 프린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비교 예시를 보면 약 1.5배의 속도 증가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VAT 수조형 3D 프린터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출력 성공률의 온도 유전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3D 프린터 장비를 사용할 때 날씨가 추워지기만 하면 출력되어야 하는 결과물들이 출력되지 않아 애를 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이는 수조 안에 담긴 폴리머의 온도에 따라 액체 폴리머의 점도가 달라지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액체의 온도가 너무 낮아 점도가 높게 되면 출력된 층이 수조의 바닥에서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 작업판 위에 그 출력층이 쌓이지 않고
바닥에 달라붙는 현상으로 인해 출력이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3D 프린터 외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3D 프린터 내에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히터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수조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비인지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온도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에서 출력의 정확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기적으로 테스트 파일을 출력하여 출력 정확도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내에서 직접 가이드를 출력하여 제작하고 있는 저는 메탈 슬리브를 체결하는 상황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장비의 보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메탈 슬리브가 출력물에 체결되는 엔드필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에 테스트 출력을 시행하고 이를 필요하면 보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구매해서 처음 사용하거나 사용 중 잘 맞던 제작물이 잘 맞지 않는다던가 하는 상황에서는 3D 프린터의 캘리브레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 가지 캘리브레이션 방법 중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조서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3D 프린터 설정 창 또는 출력 프로그램에서 VAT 수조 내의 액체 폴리머 한 층을 몇 초 동안 경화시키는지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설정 창에서 조사 시간을 달리함에 따라 광원이 조사되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 회사로부터 대부분 이런 조사 시간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3D 파일을 제공받을 수가 있고 특정 형상이 원래의 디자인 형상대로 왜곡이 없이 잘 출력되는지를 조사 시간을 달리하여 비교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0.5초 간격으로 우선 설정해서 출력을 해본 후에 2초와 1.5초 조사 시간을 가질 경우에 가장 출력물이 양호하였다면 이를 다시 0.1초 단위로 세분화하여 출력물을 검사할 경우 1.7초라는 최저값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시간 설정값은 출력 소재, 즉 임시치아 소재와 덴처 소재, 스플린트 소재로 구분되는 레진들마다 다른 최적 조사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에 따른 조사시간 설정값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을 프린팅하는 SLM 3D 프린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분말 소재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멜팅시킨 후 분말 소재가 퓨전되어 전체 3D 형상의 금속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SLA 3D 프린터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용 목적으로 개발되어 큰 스케일의 출력물을 출력해야 하기에 장비가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소재 분말의 가격이 다소 비쌉니다. 최근 3D 프린터 회사들이 대형 기공소를 수요층으로 하여 치과용 SLM 장비를 출시하고 있어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금속 주조를 대체하게 될 가공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공사의 작업 편의성 측면 및 구강 스캔 데이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원내에서 사용하는 3D 프린터들도 최근 더 나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VAT 수조를 카트리지 형태로 변형하여 다양한 소재를 보관 사용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3D 프린터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실제 사용해보면 수조 관리가 쉽지가 않고 또한 레진 용액으로 인해 설치 주변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출력 이후에 후처리 과정도 한 기계 내에서 세척과 세척의 건조, 후 경화들을 올인원 시스템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들은 사용자의 편리성을 매우 강조한 제품들로 원내의 3D 프린터의 보급을 늘릴 것으로 기대해 보게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치과 임상 과정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 서베이드 크라운이 포셀린 파절된 상태로 RPD를 사용 중인 환자분께서 상악 구치부의 임플란트 수복 및 전치부의 재수복을 희망하셨습니다. 구치부의 잔존골 부족으로 측방 접근을 통한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하여 고정성 임플란트 수복이 필요했고 골융화까지 필요한 6개월의 기간 동안 환자분께서 기존 RPD를 이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베이드 브릿지의 레스트 시트 부분을 그대로 복제하여 임시치아를 제작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사용하셨습니다. 임시치아가 파절될 경우 재출력을 통해 손쉽게 동일 형태를 재제작할 수 있는 점은 3D 프린터의 큰 장점입니다. 원내에서 크라운 지대치 형성 후 스캐닝과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시치아를 출력하여
시접까지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숙련된 술자의 경우에는 스캔 시간 및 CAD 디자인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D 프린터 출력을 통해 임시차를 만드는 과정은 한두 개의 치아일 때보다 여러 개의 치아를 임시 수복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임시차 사용에서의 이전까지의 큰 걸림돌은 파절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구치부에서 고정성 위치의 커넥터 부위 또는 두께가 얇은 부위에서는 파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도가 많이 향상된 임시차 소재들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어서 좀 더 넓은 부분의 적응증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시차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내에서 임시차를 만드는 경우 지대치 형성 후 스캔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에그쉘 형태로 외형을 디자인해서 구강 내에서 릴라이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CAD 프로그램은 이러한 에그쉘 형태의 CAD 기능을 지원합니다. 만약 원내에 CAD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치과에서 필요한 최소 기능을 포함하는 경량화된 CAD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사용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메디트링크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CAD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한 번씩 사용해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프린팅한 소재에 릴라이닝을 하는 재료들도 조금 더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D 프린팅 임시차의 사용이 늘면서 기존의 릴라이닝 재료들과의 호환성에 대한 보고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프린팅한 소재에 에어 어브레이전을 시행하고 비스 아크릴릭 성분이 들어있는 레진 소재를 사용하였을 때 접착 실패의 어드히시브 페일러보다 릴라이닝 소재 자체가 파절되는 코이시브 페일러가 많이 관찰되는 결과를 볼 때 비스 아크릴릭 레진을 포함한 3M사의 프로템이나 DMG사의 럭사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 용이하게 릴라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동요도가 심한 치아를 발치하면서 즉시 이치를 넣는 경우 구강 스캐너와 3D 프린터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요도가 심한 치아가 인상체득층 발치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과정상 부담감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DLP 또는 LCD 프린터로 출력하는 의치의 경우 많이 선호되는 제작 방법은 치아 소재 재료로 치아 부분을 출력하고 의치상 재료로 의치상 부분을 따로 출력하여 접착제 또는 소재의 리퀴드를 이용하여 출력 후 서로 붙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체의 치아를 발구하고 전체 즉시 이치를 넣어주는 경우도 구강 스캐너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해당 환자분은 다수의 매복 과잉치로 인하여 소수의 잔존치 롱스팬의 가공이치를 사용하던 환자분으로서 사용학의 열성장으로 인해 측면 안모의 문제 및 안정적인 교합 양식상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후식 및 치아 동요도로 인하여 상하의 잔존 치아를 발과하고 보철 치료를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구강 스캔 자료를 통해 오버젯을 개선하고 인중 부위 등의 상순 서포트를 개선하고 변화된 교합 양식에 정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구강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악 즉시 이치를 발과 동시에 딜리버리하였습니다. 환자분 개선된 교합 관계에 만족하셔 현재 임플란트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하이브리드 보철을 계획으로 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즉시 이치 또한 앞에서 기술한 에그쉘 형태의 임시차를 릴라이닝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이치에 다양한 릴라이닝 재료들을 적용하여 전다 능력을 측정한 결과 이소부틸 메타 아크릴레이트 성분이 포함된 릴라이닝 재료들이 높은 전다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JPD에 보고된 다른 논문들에서도 역시 이소부틸 메타 아크릴레이트 성분을 포함한 재료가 릴라이닝에서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복이 필요한 경우 메릴랜드 브린치 형태의 보철물을 제작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동요도가 심한 치아를 직접 인상을 떼지 않고 구강 스캐너를 통해 제작하는 부분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악 전치 공간을 임시 수복할 목적으로 만들어드린 메릴랜드 브릿지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인 현재 3년 정도 탈락 없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발치 즉시 식립 후 구치부의 서포트 부족으로 즉시 부하 시 실패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이드를 만들 때 부가적으로 메릴랜드 브릿지 형태의 임시 수복물을 추가로 제작하여 수수로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강 스캐너와 3D 프린터의 사용은 많은 치료 계획의 진단과 평가에 장점을 발휘합니다. 해당 환자분께서는 심각한 교합면 마모로 인하여 보철물의 파절 및 수직 고경의 감소로 안모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셨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가상교합기를 통해 수직 고경을 거상한 후 진단을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CAD상의 가상교합기 기능이 실제 임상의 안궁 이전과 하악운동 경로를 실제에 가깝게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궁 이전 등의 복잡한 과정을 비교적 단순화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수직 고경 거상량을 바탕으로 필요한 수복물의 길이와 높이를 오버레이 형태의 임시 수복물을 이용하여 치아 교합면에 부착하여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수직 고경과 전치 노출량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상당 기간을 평가하였고 환자분 최종 수복물 치료 방향에 대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교합이 붕괴된 증례들을 임상 환경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역시나 구치부 소실로 인한 전치부의 플레어링과 치아의 마이그레이션 등으로 인해 치아의 위치와 형태, 교합 양식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에그쉘 형태의 임시치아를 만들 때에도 최대한 얼굴의 정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의 정준성 및 치축에 대한 정보를 얼굴 기반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전치부의 프로비저널 크라운 수복을 통해 적절한 수직 고경 및 전치 노출량을 평가하고 이에 맞춰서 구치부의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를 디자인합니다. 구강 스캔, 얼굴 정보, 3D 프린터를 이용한 임시치아 제작의 용이성들을 바탕으로 환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3D 프린터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투명 교정입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투명 교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좋은 피드백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양질의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 교정 셋업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술자가 직접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라켓 교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원내 제작 투명 교정을 이용하면 피니싱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의 소통이 용이한 부분도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전치부 스페이스가 있는 환자의 경우 투명 교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볼튼 레이쇼를 바탕으로 하악의 전치는 교정으로 해결하고 상악은 가로폭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각 이동 단계의 모델을 출력하여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라미네이트 수복을 목업 모델을 출력하여 부착해 봅니다. 환자분께서 목업 결과에 만족하시면 최종적으로 라미네이트 수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내 3D 프린터의 가장 큰 사용 분야는 원내 가이드의 제작입니다. 가이드 수술은 큰 스케일의 수술을 좀 더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전 보철을 준비하고 가이드 수술과 동시에 즉시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스케일의 가이드 수술이 정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 출력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기적인 보정을 통해 정확한 가이드의 출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과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3D 프린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내에서 3D 프린터를 유지 관리하며 정확한 출력을 계속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정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구강 스캐너 및 3D 프린터 사용을 통한 치료 계획의 편의성을 통해 여러분의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